네, 안녕하세요. 제다이 TV의 제다입니다. 지난번 영상 그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뭐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디자이너도 보면은,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 쪽에서 디자이너도 보면 이 각각 본인들이 잘 하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가진 자기가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치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이너 중에서도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형태적으로 잘 풀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어떤 비례감이 될 수도 있고 컬러감이 될 수도 있고, 최종 아웃풋이 나왔을 때 디자인이 참 예쁘다, 비례가 예쁘게 정리가 됐다, 컬러 매칭을 잘했다라든지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형태적으로 그 디자인적으로 잘 풀어내는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있고, 또 이제 여러 친구들과 일을 하다 보면 두 번째 능력치가 좋은 두 번째로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아이디어가 좋은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어라는 거는 어떤 컨셉이 떨어졌을 때 그 어떤 그 디자인에 따라서는 뭐냐면 형태적으로 다 거기인 어떤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발할 것도 없고, 여기서 새롭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난간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조금 이런 기발함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라든지 새로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잘 내는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 형태적으로 예쁘게만 푸는 일은 오히려 그게 더 적고, 뭔가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거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뭔가 클라이언트가 이런 좀 걸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디자인 컨셉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거를 형태적으로 어떻게 예쁘게 풀어내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형태만 예쁘게 정리하면 되는 어떤 그런 디자인 프로젝트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런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을 잘하는 디자이너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베스트죠. 형태적으로도 잘 풀고 이런 문제 해결, 그러니까 아이디어 기발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뛰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나 관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세 번째 친구가 가장 좋겠죠. 그런 디자이너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그 두 개의 능력치를 둘 다 가지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팀원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이제 그걸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기발함이나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형태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친구가 있고, 형태적으로는 어떤 디자인을 맡겨놓으면 참 예쁘게 정리를 잘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기발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적절히 조화롭게 이제 섞어가면서 각자의 능력치를 최대한 뽑아내는 게 이제 관리자의 할 일이고 능력인 거죠. 그래서 뭐 각각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으면은 이제 그걸 적절하게 팀원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아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형태적으로만 디자인을 항상 그러니까 예쁘게 막 정리하는 친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그런 친구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이디어의 기발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어느 쪽이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채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이런 또 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내가 하는 제품 디자인을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제품 디자인 쪽에서 내가 오래 일을 하고 싶고 오래 살아남고 싶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하고 이런 아이디어의 기발함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능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능력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관리 능력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디어가 기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 어떻게 그 적절히 조화시켜서 거기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끌어내느냐. 그런 능력. 그러니까 팀원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도 당연히 의사소통도 잘 돼야 되겠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능력, 처음에 컨셉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구난방으로 막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나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들을 취합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믹스를 하는 능력. 거기에서 좋은 점들만 찾아내서 어떻게 베스트의 컨셉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그런 걸 정리하는 능력도 그 관리자의 능력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관리자라고 하면 그렇게 컨셉을 도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는 능력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PT 능력, 디자이너가 꼭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PT. PT를 잘하면은 조금 더 그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이 디자인 쪽에서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만 잘하고 아이디어가 기발했을 때, 그러니까 즉 실무적으로만 뭔가 능력치가 뛰어나면 계속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작업만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좀 PT를 잘 하거나 그런 능력이 있을 때는 자꾸 다른 일들 조금 더 관리자로서 이 관리자로 가는 길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제 PT라는 거. 그리고 PT를 잘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고 뭔가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또 설득을 하고 이런 능력치들이 다 갖추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업이나 디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더 할 수 있냐면 이제 상담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의 대표가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리자, 보통 디자인 회사 이제 실장 정도 혹은 팀장급에서 이제 상담이나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맡기려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난하게 어떤 대화를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나아가서는 회사에 어떤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간다라든지 좀 더 큰 그림에서 큰 어떤 단위에서 일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뭐 아이디어의 기발함 외에 하나의 능력을 더 갖춘다면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좀 더 갖출 수 있게끔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게 길게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더 오래 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올해 3월에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제가 올해 나이가 49입니다. 49이고 지금 제가 2000년, 그러니까 99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거의 한 22년째, 23년째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그만두기 직전까지도 저는 실무 디자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직접 제가 아이디어나 디자인 정리를 해서 그게 시안에 들어가서 뭐 아이디어가 채택되기도 하고 그런 실무적인 일도 하면서 저는 관리자로서의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 23년 동안 실무형 디자이너로서 현업에서도 계속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그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PT도 하지만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제 상담을 왔을 때 대표님 대신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뭐 상담을 하고 계약을 따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팀적으로는 그 클라이언트하고 상담했을 때 얻은 정보 가지고 팀원들이 낸 어떤 그런 컨셉이나 디자인 아이디어를 잘 뭔가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컨셉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일.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이 클라이언트한테는 이런 게 막 요런 어떤 컨셉들을 제안을 했을 때 잘 먹힐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셉을 잘 도출하는 일, 디자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그런 능력들, 그런 게 있기,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관리자로서의 그런 능력치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제 또래 비슷한 어떤 제품 디자이너들에 비해서는 실무적으로도 관리자로서도 오래 일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을 잘한다. 근데 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조금 노력을 하시고, 아이디어나 기발한 문제 해결 능력은 좋은데 디자인적으로 좀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쪽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계속 이 일을 오래 하고 관리자로서도 위로 계속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관리자가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디자인적으로 본인이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면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형태하고 어떤 비례 컬러감은 사실 타고나는 어떤 그런 능력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좀 크게 좌우를 하는데, 후천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예쁘게 디자인을 하려면 예쁜 걸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숨 쉬듯이,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디자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PC로도 있지만 모바일 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어떤 그런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예쁜 디자인들 컨셉 같은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저장을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이 예쁘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내가 디자인을 할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봐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거,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 눈이 점점 올라가면 그게 내가 디자인을 할 때 내 디자인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형태, 비례감, 컬러감이 좀 부족하다는 분들은 리서치를 많이 해서 좋은 것들을 머릿속에, 눈 속에 많이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적으로 기발함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본인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하고 여성분 디자인으로 나눠봤을 때 여성분들이 조금 더 남성분보다는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제품 디자인이, 우리가 전문 회사에 이제 가면 어떤 분야의 제품 디자인을 하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군의 어떤 그 일들이 들어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뭐 분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습관처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책상에 있는 모니터, 거치대, 책상, 뭐 서랍, 컴퓨터,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전들이 뭐
잠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버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출 몸체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이 계속 기술적으로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했지만 요즘은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이제 트렌드라든지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계속 변하게 되는데, 그리고 제품마다 그 조립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심결에 그냥 외부적으로 형태적으로 디자인이 심플하고 예쁘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얘랑 얘는 어떻게 조립이 된 거지?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열리지? 그러니까 도어만 보더라도 도어를 여닫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단 뭐 도어뿐만 아니라 그냥 도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뚜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어떤 그 기술적인 메커니즘이라든지 움직이는 동작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보는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익혔던 것들이 내가 다른 제품군, 그러니까 모니터를 봤다 그래서 모니터 디자인을 할 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니터에서 봤던 어떤 소재라든지 구조라든지 결합 방법이라든지 기술적인 테크닉들이 전혀 엉뚱한 다른 어떤 제품군을 할 때 그 아이디어가 거기에 접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습관처럼 계속 좀 분석하고 분해해서 보는 능력들을 조금 기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발함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예, 보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 세 번째로 관리자로서의 능력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컨셉을 도출하고 컨셉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뭐 하는 일, 그 다음에 어떤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어떤 그런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웬만하면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라든지 뭐 메일을 쓴다든지 혹은 상대방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정확한 단어, 그러니까 표준어를 쓰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사투리를 쓰지만 고치려고 하는데 이 사투리 자체는 이제 크게 뭐랄까요, 많이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면 고칠 수도 있겠지만 쓰는 단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끼리라든지 이렇게 쓰는 뭐 은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제대로 된 표현이라든지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들을 평소부터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 항상 그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어요. 항상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려는 습관을 조금 가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생각을 끌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계속 여러 가지를 좀 끌어내고, 그래서 어떤 컨셉을 원하는 거, 어떤 제품을 원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잘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고 조금 어떤 식으로는 좀 유머러스한 이런 좀 분위기, 저기 뭐라고 하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강하게 또 뭐랄까요? 신뢰를 줘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하고, 그런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 디자인만 잘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요 세 번째 능력까지 갖추면은 훨씬 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요 세 번째,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설득,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 상대방의 어떤 그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잘 끌어낼까에 대한 요 얘기는 요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고 길어서 제가 요거는 따로 한 편으로 어떤 그 설득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공감을 끌어내는 것과 내가 한 디자인을 어떻게 어필하고 설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할 얘기는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